아니 이제 뭐 군사 경찰이라고 사실 뭐 과거에 잘못했다고 뭐 다 저거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문제는 그 맞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고, 아니, 그죠? 그렇죠.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때 대변인 재직 시에 특히 그 이제 성폭력 사건, 이해람 중사 사건으로 대표되는 그런 거 처리 과정을 보면서 군 검찰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의 문제점을 아주 여실히 느꼈죠. 아, 그럼요. 제일 그래서 제일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게 지금 간단하게 뭐 한 두 가지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? 그때 느끼셨던 게. 이해람 중사 사건요. 예, 예. 아니 그 사건이 사실은 지금 이 군사법원법 개정 네.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거 네. 아니에요? 예, 그 그렇죠. 과정을 잘 하시잖아요. 네. 예. 오죽했으면 민간에 의존을 했겠습니까? 음. 오죽했으면. 오죽했으면. 네. 예. 그래서 조직은 어쩔 수 없이 조직 보호 논리가 있더라고요. 그냥 국방부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조직 보호 논리. 그 다음에 뭐 각 군은 각 군대로 조직 보호 논리. 그 다음에 줄여서 조사본부는 조사본부의 조직 보호 논리.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전부 다가 벽인 거예요. 전부 벽인 거예요. 이거를 넘어서는데 너무 어려웠어요. 이해람 중사 사건 때. 그리고 세 개의 사건을 이해람 중사 건 때문에 결국은 성폭력이 거기 포함돼서 세 개 사건을 이제 민간 사법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. 이해람 중사 사건이 가장 컸죠. 예.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 개를 넘기면 이제 민간 경찰이 들어오고 검찰이 들어오고 하는데 군은 어떻게 하지?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다. 내부에서 이제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치열한 어떤 논쟁이 있었죠. 논쟁도 있었고 갈등, 갈등도 많았죠. 이건 뭐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야 아마 된다는 그랬을 것 같아요. 현역 군인들도 있었고 어떻게 우리 군이 민간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냐 이거야, 조사를 받냐 이런 논란도 많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해람 중사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그 조직 보호 논리가 지금 이런 군사법원법 개정을 만들어냈잖아요. 근데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? 참담하죠. 근데 이걸 누구도 제어할 수도 없고 예. 너무 이게 이게 국방부가 어떻게-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. 아니니까 어느 누구도 제어를 못해요. 어느 누구도 제어를 못하고 있어요. 이거 뭐 자기네끼리 다 규정하고 북치고 네. 장구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. 네. 검찰단에서 항명으로 규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다시 또 조사본부에서 해야 된다. 다 예. 아니 이 법에도 없는 일들을 마치 구름 위에서 이분들이 네.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.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. 그냥 이게. 니네가 알아서 해. 우린 우리 거 할게. 나는 내 일만 할게. 그러니까 정말 1년 뭐 1년 몇 개월 만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각자 도생을 요구하냐 이거죠.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. 에? 그래도 제가 이제 군에 오래 있었고 군 관련 일들 많이 했고 그래서 여전히 군복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. 국방부는 장관부터가 민간인이 와야 돼요. 장관부터가 민간인이 와야 되고 이제 문미나 이게 몇 퍼센트가 문미나 국방부 뭐 민간인 공무원이 뭐 70%를 넘었다 이게 문미나가 아니에요. 장관부터 바뀌어야 된다. 장관부터. 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경직성. 최소한 안 그러면 미국 같이 간주 기간을 둬서 군복 제대 후 몇 년 동안은 국방부 장관을 못하게 만들던가. 그러니까 맨날 눈치만 보는 거 아니에요. 맨날 눈치만 보고. 그냥 허수아비 같이 꼭두가시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장관이 장관이요. 그리고 군복 입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칼을 꽂아요. 동료 칼을. 자, 그 해병대 수사단장은 어쨌든 이제 범죄 혐의 1차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이첩을 할 때 그 서류에 그걸 다 적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기본적인 내용들을. 네, 그다음에 그 혐의자들, 양식이 있습니다. 혐의자들 네. 그 명단 네. 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법대로 규정대로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언론 보도에 뭐도 나왔지만 그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어떤 이유로 적용했는지가
나름 설명이 돼 있어요, 그죠? 예. 어떤 그 뭐 늑장 지시부터 해서 그다음에 안전대책 미흡 뭐 이런 거 여러 가지. 예. 그래서 결국은 업무상 과실의 혐의를 둘 수밖에 없다. 예. 보면 되게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그런 조사 결과를 뭐 물론 이제 초동 수사지만 내놨는데 자 이거를 빼고 빼라 뭐 이제 또 논쟁이 있죠. 네. 또 저쪽에서 또 뭐 그런 거 빼라 그런 적 없다. 응? 예. 뭘 없어요. 빼라고 한 적이 뭘 없어요. 예? 뭘 없어요. 짐작이 되세요? 아이 그럼요. 그냥 머릿속에 그려져요. 어떻게 움직이는지. 그다음에 대변인은 가서 어떻게 떠들어야 되고. 예? 기자들한테. 그러다가 스텝 꼬이고 이런 거잖아요. 다 그려져요. 어? 딱 부를 거란 말이야. 야 법무관리관 들어와. 장관이 딱 우즈베키스탄인가요? 갔다 왔어. 3일 들어. 야 법무관리관 들어와. 검찰단장 들어와. 조사본부장 들어와. 대변인 들어와. 거기서 이제 촥촥촥촥 이루어지겠죠? 예? 뻔하죠. 머릿속엔 다 그려져요. 어? 아니 본인이 그런 비슷한 경험을 좀 겪으신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보세요. 예? 대변인 지낼 때. 아이, 우리 저 서욱 장관 체제는 예. 아니 너무 미화만 하지 말고. 아니 진짜 소통. 그러니까 서로 그 부딪혔던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장관이 불러다가 놓고 했을 때 예. 대변인 의견하고 안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다음에 수사기관 입장하고. 아, 그렇죠. 예, 예. 그 얘가 뭐냐면 이해람 사건이 나오고 징계위에 해부된 인원이 수십 명이었어요. 막 보직 해임 당하고 막 엄청났죠. 그래서 이제 이 징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막 있었죠.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세게 가야 된다. 장관님은 이게 듣고 계시고 막 대다수가 막 세게 가야 된다.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생각에 반대입니다. 양형 기준에 맞춰서 에? 아니 이거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면피하려고 처벌을 과하게 해서도 안 된다. 양형 기준, 양정 기준에 맞춰서 에?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하다.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람 공격을 엄청 받았죠. 그랬더니 제 옆에 앉아 계신 인사기획관, 실질적인 그 징계위원회를 주관하시는 분, 대변인 말씀이 맞습니다. 정말 결정이 어려울 때는 기준대로 가야 됩니다. 수사단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. 기준이 어려웠던 거죠. 근데 그거 외적으로도요.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극소수가 쫙 모여요. 그래서 멘트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전 정부에서도 국방부 체제에서도 이루어지죠. 단 하나 뭐냐면 군복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키자라는 게 있었어요. 저 사람이 설령 잘못했다라도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래서 이렇습니다. 이거는 서욱 장관이 약간 그 군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. 서욱 장관이. 그래서 저 친구가 설령 잘못했어도 군 내에서는 이거를 비판적으로 저쪽에서 뭐 세게 나오면 이쪽에서 군에서 또 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. 그거는 지켰는데 지금은 전부 어딘가에 눈치를 보고 있어요. 장관도 어딘가에 눈치를 보고 있죠. 차관부터 법무관리관, 군검찰, 법무관리관, 조사본부장 다 차관, 장관, 해병대사령관 어딘가에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. 어딘가를 볼까요? 글쎄요. 예. 어딘가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잘못했어. 명령을 위반했어. 저는요 서욱 장관한테 늘 강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?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직 해임은 시키지 말자. 이런 주의였어요. 저는 보직 해임은 군복을 베끼는 거나 똑같은 불명예거든요.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. 해병대 수사단장 못 나왔어요. 그냥 항명의 수계라는 족쇄만 채워진 거잖아요.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. 그러면 보직 해임? 이제 구속 기로에 있는 거예요. 그런 관행이 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. 군에서
특히 심한데 아니, 일단 보직 해임부터 하니까 네. 뭐 사건 아니 근데 서욱 장관 때는 그 저 22사단 사건 났을 때 보직 해임 안 시켰어요. 그때는 예. 그래서 소명 충분히 듣고 그러고 나서 사단장을 교체해 줬죠.